안녕하세요. 세례탈출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또한 미국인들의 그 정치적 판단을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자리를 지켜내던 밀려나던 그 미중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지향 애국주의 그러한 흐름은 무지하게 거세지는, 특히 밀려나면 거의 혁명적 분위기로 거세질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것이 제대로 분출되냐 못 되냐 이런 거는 결국에 가서는 코로나 백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사람들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그 조직화, 그 다음에 정치적 정서, 이 정치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무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코로나 백신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 앞으로 코로나 터널이 이제 끝나려고 하면 빨라도 8개월, 늦으면 뭐 12개월 이렇게 남아있죠. 다들 어렵습니다.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중국 코로나가 2020년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럼 미국 선거는 어땠을까? 우선 트럼프 인기가 이게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트럼프에 대한 그 부정적 내러티브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았을 거예요. 빅 미디어들이 막 퍼뜨리는 트럼프에 대한 증오감,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구멍숭숭 우편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럼 우편투표 제도에 구멍숭숭 이렇게 뚫어놓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그 irregularities, 그러니까 이상 야릇한 일들이 부정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뭐 단적인 예로 트럼프 유세 규모 보통 한 2, 3만, 4, 5만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유세 규모가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에 뭐 3배, 4배, 5배, 10배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또 부정선거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저항이 그 정도 이 정도 강도에 그쳤을까?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에 뭐 각 도시마다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미국의 정치 위기는 코로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코로나에 기반해서 펼쳐진 겁니다. 트럼프를 이긴 거는 코로나가 이긴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밀려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재인 집단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문재인 집단 지금 뭐 끌려 내려왔거나 혹은 어마무시한 정치 위기 속에 있을 겁니다. 일단 4.15 부정선거 의혹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을 수 있고요. 윤석열 이런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원전 폐쇄해가지고 세계 최첨단의 한국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곱게 넘어갈 리 없었고요. 경제 파탄 곱게 넘어갈 리 없었죠. 또한 지금 뭐 공수처법이니 뭐 5.18법이니 이렇게 해서 이자들이 이제 실정법을 악용한 독재, 이걸 영어로 rule by law라 그럽니다. 실정법 독재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 무인지경으로 지들 마음대로 이게 별 저항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문재인 집단의 독재 권력 역시 이 코로나에 기반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마지막 무기가 이게 혹시 코로나가 아니야? 물론 미국으로 망명한 그 여의사가 밝힌 것 외에는 코로나 병균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컨트롤하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여의사는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 이 코로나 병균이 이 두 개의 다른 병균의 장점, 그러니까 악랄한 점이죠. 인간에게
치명적인 점을 그 뽑아가지고 결합을 한 거다. 이 두 개의 다른 병균은 이것과 이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때까지 바깥엔 공개 안 되고 그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기관만 갖고 있다. 그 이쪽 병균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폐에 달라붙는 S단백질 파트를 뽑아오고 이쪽 병균에서는 인간 폐에 달라붙어 가지고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을 뽑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결합부와 파괴부를 뽑아와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분의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의 바이러스 연구소 김두관이가 들여오려고 하는 경남 양산에 웃기는 자죠. 그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중국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유출시켰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 파트는 뭐냐? 이게 미국 폼페오나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할 때,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그 로직을 보면 이겁니다. 너희 미리 알았다 이거예요. 12월 달에 이미 아무리 늦게 잡아줘도. 그런데 감췄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하는 의사들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진술서 쓰게 만들고 입에다 자크 채우고 그리고 해외로 중국인들 여행 보내고 그러는 와중에 바깥에다 대고 WHO에 압력 넣어가지고 이거는 사람 간에 전염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국제시장에서 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 마스크 이거 싹 다 사재기하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 합성된 바이러스인지 여부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 바이러스 합성 연구소에서 사고로 유출된 건지 혹은 자연에서 나온 건지 혹은 일부러 유출시킨 건지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증거가 이제 첩보 수준의 증거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겠죠. 그거 얘기 안 하고도 뒤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죽일 놈이다 이 소리예요. 뒤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도록 만들었다가 되죠. 뒤만 가지고도. 경보 일찍 올려줬으면 백신이나 의료 먼저 시작했을 거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줄어들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경보를 일찍 올려줬더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은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됐었겠죠. 2020년이 이렇게 우울한 한 해가 된 건 다 중국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방어를 해내든 밀려나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세계대전 구도가 명확해졌다. 저는 이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내전입니다. 세계 대전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빌 워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세계 혁명이고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 패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진영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굳어진 거예요. 하나는 친중 글로벌리즘이고 또 하나는 가치지향 애국주의, 저희가 보스 파퓰리즘,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충돌로서 구도가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게 네 차원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 세계 리더 국가가 어디냐, 혹은 세계 리더 국가급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종중이냐 반중이냐.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 The Rise of China under the CCP and the PLA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종중이냐 반중이냐. 그게 첫 번째죠. 중국 부상에 대해서. 두 번째,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세계의 주인이 엘리트 특권층 과두냐.
특권 엘리트 과두 집단이냐. 즉 빅3, 빅머니, 그다음에 빅미디어, 빅텍, 법조, 특권 정치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특권 엘리트 과두 집단이냐 혹은 보통 사람들이냐. 그다음에 세계 시스템이 세계 정부 지향이냐 혹은 가치 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이냐.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음에 멘탈과 가치관에 대해서 저는 이걸 악마 멘탈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적 냉소와 원한, 앙심, 르상티망 이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악마 멘탈이냐 혹은 생명과 삶에 대해서 이걸 모시고 또 그 억울한 걸 사귀고 이걸 모심과 식임인데 억울함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 멘탈이냐. 모심과 식임은 이 김지아 시인의 용어죠. 그래서 이 악마 멘탈은 결국은 해체주의, 즉 진실과 거짓의 구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가치 판단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관한 가치 판단 필요 없다. 라는 아주 냉소적인 관점이죠. 그게 해체주의죠. 그 다음에 PC 분노죠. Political correctness. 나는 올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쟤들은 친일파고 쟤들은 인종주의자고 쟤들은 백인 우월주의자고 쟤들은 식민주의자고 쟤들은 젠더 차별주의자고 이런 관점이죠. 낙인 찍어서 인격살인을 하는 그런 PC 분노. 그 다음에 죄책감. 우리가 이제 백인 입장에서 혹은 서방 선진국 입장에서 우리가 세계를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로 착취해 왔다라는 죄책감. 이거가 쟤들의 악마 멘탈의 기본 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악마 멘탈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죄책감이 약해요. 죄책감이 없잖아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뭐 남을 침략하거나 지배한 적이 없는 역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땀 흘려서 세계랑 딱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체나 PC 분노도 약하다고요. 이 악마 멘탈의 기본 뿌리가 약해요. 우리는 그 대신에 이제 무도하고 무례하고 그 다음에 좀 비열하고 이게 좀 강하죠 훨씬. 그 요소가 개돼지스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약점은 개돼지스러움에 있고요. 쟤들의 약점은 서방 선진국의 약점은 악마성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악마성이 여기보다 강하다고요. 선과 악이 같이 강한 거예요. 저쪽은. 이쪽은 선과 악이 같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멘탈은 생명 멘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 멘탈과 가치관도 충돌하고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그래서 이 네 차원에서 다 충돌합니다. 이게 지금 가치지향 애국주의와 친중 글로벌리즘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나라 동시 패션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걸 일단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나라 하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5개 국가, 영국,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 그 가치지향 애국주의가 자리를 잡은 데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세계 내전 구도가 명확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친중 글로벌리즘은 중국 코로나 팬데믹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친중 글로벌리즘은 중국 코로나 극복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자리를 지켜내냐 밀려나냐와 상관없이 구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 내전, 세계 대전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보면 한심하죠. 특히 지금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 공화당 상당수의 배신 및 의회의 갈짓자 행보가 아주 추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상원 공화 원내대표 미치 매커널이 트럼프한테 이제 정식 반기를 들었죠. 처음에 이제 그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부른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트럼프가
그 국방수권 법안하고 중국 코로나에 대한 그 긴급 재난지원금 법안 두 개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너 거부하면은 의회가 3분의 2씩 찬성해서 너 밟아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했고 드디어 이제 엊그저께는 그 코로나 긴급 지원 재난 지원 법안 그것에 대해서 미치 맥커널이 상원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2,000로 올리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국방수권 법안 이제 트럼프가 그걸 반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비토를 하면 이 비토한 큰 이유는 섹션 230이라고 불리는 빅텍, 즉 다시 말하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그 법률 조항입니다. 섹션 230이. 섹션 230을 이번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켜서 철폐시켜달라라는 게 트럼프의 요청이었는데 그걸 전혀 반영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국방수권 법안 NDAA를 거부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거부를 했죠.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그걸 3분의 2로 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하원에서 3분의 2 통과를 했어요. 어저께. 상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가 되려면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한 17, 8명이 배신을 해야 되거든요. 하원은 공화당 쪽에서 이게 300표가 넘었으니까 300표 공화당 쪽에서 한 4, 50명 배신했습니다. 한 4, 50명. 그렇죠. 한 30명 배신했어요. 30명, 3, 40명. 이 상원에서 17, 8명 배신할지 미치 맥커널은 그 배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 FBI 지금 트럼프 전혀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지금 망가진 그림 보면은 이제 빅3 그러니까 빅 미디어, 빅 테크, 빅 머니 그 다음에 그 법조 그 다음에 특권 정치인 중국 침투 이런 거가 서로 엮여가지고 아주 한 무더기를 이루고 있죠. 워싱턴 스왑프 특권 계층을 이루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슬슬 이제 TT라는 용어가 나와요.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피즘 without 트럼프, 트럼프 없는 트럼프 노선. 그래서 이 TT 흐름을 이제 깃발로 들고 나오는 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물밑에서만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1월 6일 끝나고 나면은 이게 그래서 트럼프가 지면 트럼프가 밀려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일부로 보면 맞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배신자의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국의 그 양태를 보면 우리한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진 좌점 세력만 얘기를 해요. 전교조, 민노총, 민원연, 좌파 NGO, 뭐 참여연대 이런 데들이요. 민변 이런 데. 잘 알려진 좌점 세력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것뿐 아니라 멀쩡한 듯 보이는 법조, 멀쩡한 듯 보이는 기업 금융계, 멀쩡한 듯 보이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 멀쩡한 듯 보이는 인터넷,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멀쩡한 듯 보이는 국민의힘과 같은 이른바 보수정당. 여기 이런 거 어떻게 순치할 텐데 이 문제 나오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딱 싸움 붙어 보니까 얘들이 다 배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얘들이 다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기는 좌좀 세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은 그 진영대로 손을 봐야 되지만 바로 이 내부에 있는 이 한무더기, 저는 이 한무더기를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라고 부르는데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 이거 한무더기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냐, 어떻게 순치해야 되냐.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밀려나면 이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 이 한무더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거든요. 이 자들이 제대로 자기 입장을 딱 세웠으면 안 밀려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 당한 건 이자들 때문에 당한 거라고요.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이자들이 쟤들이랑 힘을 합쳐갖고 박 대통령을 쳤죠. 요번에도 똑같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아무튼 뭐 지켜내던 트럼프가 밀려나던 이자들이 저쪽 좌좀이랑 손을 잡고 부정선거를 덮어버리고 트럼프를 친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1대2 싸움이에요. 문제는 뭐냐? 일이 제대로 형성돼 있으면 싸워요. 미국은 제대로 형성돼 있죠. 영국 제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헝가리 제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폴란드 제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참 헝가리 저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인구 1000만 이렇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명 이착저착 돼요.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형성돼 있습니다. 폴란드 형성돼 있고요. 리투아니아 형성돼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으로 오면 일본 어느 정도 요새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잘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대만 잘 형성돼 있고요. 비교적. 그런 게임이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쪽 진영, 즉 다시 말하자면 가치지향 애국주의, 가치지향 애국주의가 이제야 이 가치지향 애국주의를 딱 가지게 되면 미국 공화당 뭐 이른바 미국 보수라 그래서 다 뭐 오케이가 아니에요. 또 미국이라 그래서 다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게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르테즈, 뭐 민주당은 거의 다 전체고요. 공화당 해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시, 그 사람이 중국을 껴안은 사람이거든요. 클린턴, 미중 미러를 본격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중국한테 WTO 특혜주의 줬고요. 중국과의 정상무역을 법제화시켰고요. 중국 엄청 껴안았어요. 아들 부시. 오바마,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거의 미국에 파견된 중국 공산당 간부로 저희 눈엔 보인다고요. 이 가치지향 애국주의 관점을 가지면. 그러니까 미국을 둘러보게 되는 거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이거 믿지 않게 돼요. 흔히 우리 편이다라고 우리 진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우리와 믿을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것들.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로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약간 우울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고 또 긴장시키는 그런 아주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거 직시해야겠죠. 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도 저는 감히 필승을 전망합니다. 필승을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구도와 진영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 구도와 진영이 명확해지면 정치 투쟁이 살벌해집니다. 살벌해지고 생명과 진실의 편이 이기게 돼요. 한쪽 구도 전선이 딱 나뉘어서 한쪽이 생명과 진실의 편이면 상대방을 결국 이기게 돼요. 단기적으로 지더라도. 지금 딱 그거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그 사축,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중국 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반중이냐, 종중이냐. 그 다음에 세계의 주인이 보통 사람들이냐 아니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냐. 그 다음에 세계 시스템이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냐 아니면은 세계 정부냐. 그 다음에 이 멘탈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모시는 그러한 멘탈이냐 아니면은 해체주의와 PC 분노와 죄책감을 떠드는 그러한 멘탈이냐. 이렇게 해서 네 개 차원에서 전부 정면 박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박치기. 이렇게 근데 이쪽 저희가 지금 지지하는 이쪽이요. 그러니까 반중,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리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이것이 결국 생명과 진실의 편이거든요. 그럼 생명과 진실의 편하고 악마적인 편하고가 악마성을 가진 편이 정면 충돌해서 그 대립구도가 생겼어요.
이건 장기적으로는 생명과 진실의 편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거 못 이기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인류가 멸망으로 몰리기 때문에 확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미 그 구도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동시 패션 세계 내전으로 번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담 드리는데 올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나? 또 앞으로 몇 달 더 왜 힘들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러면 백신이 나와서 제대로 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에는 저희들의 승기가 사라질 거다. 라는 말씀을 연말에 드리고 싶습니다.